자, 그래서 일제강점기 시대의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살펴보면 이제 우리가 10년, 20년, 30년대 이렇게 일본에게 많은 수탈을 당했잖아요. 하지만 농민들이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농민들이나 노동자들이 열악한 어떤 그들의 생활을 어떤 투쟁을 통해서 좀 발전시켜 나가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소작쟁이나 노동쟁이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는 점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복 이후의 경제성장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리가 강복 이후에는 일제 식민지 시기에는 10년 때는 토지조사과 회사령, 20년대 산미증식계획, 30년대는 병창기지화 정책이라는 게 있었잖아. 근데 강복이 되고 나서는 우리나라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를 어떻게 살리려고 노력했는지 봅시다. 일단 6.25 전쟁 이후에 미국의 좀 도움을 받아서 300산업이라고 하는 그런 소비재를 발달하는 산업. 300산업이 뭐냐면 설탕하고 면화, 밀가루 이렇게 둘 다 세 가지가 색깔이 다 하얀색이잖아. 그러니까 300, 세 가지 흰색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 것들은 미국의 원조를 받아서 그냥 왜 경공업이잖아.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력으로 해서 경제를 살리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린 기술이 없으니까 대신 노동력이 있잖아. 그래서 60년대 때는 그런 경공업을 중심으로 해서 5개년 계획을 만들고 그런 공장들을 막 세워가지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노력했다라는 거에서 60년대는 경공업. 그 다음에 70년대에는 이제 기술이 조금씩 나아진다. 그래서 이제 중화학공업. 중화학공업이란 건 뭐냐면 석유나 화학이나 이런 것들을 정제하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수출 주도형의 정책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돼. 그래서 우리가 고도의 성장을 하게 됩니다.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고도의 성장을 하게 되는데 석유 파동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 위기를 또 겪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80년대 오면서 이런 경제 위기를 회복하고 기술 집약 산업으로서 다시 발전하게 된다. 그래서 기술 집약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첨단 산업, 반도체, 자동차 이렇게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산업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우리나라가 지금도 반도체나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이 삼성이 세계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처럼 그때부터 정부가 주도적으로 그런 기술 집약적인 산업들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90년대 때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세계화, 즉 세계로 많은 기업들이 뻗어나가고 또는 공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민영화시키면서 우리가 OECD라든지 이런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어서 나가려고 노력을 했대. 자, 그러다가 발생하게 되는 게 IMF라고 하는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외환 보유고가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지원받기도 했었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이제 극복합니다. 금모으기 운동 이런 것들을 해서 그래서 국제통화기금 IMF로부터 지원을 받았던 돈을 모두 다 갚게 됩니다. 2001년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오늘날의 경제 활동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나라 오늘날에 굉장히 잘하는 거 많죠? 그죠? 그래서 자유무역협정, FTA도 체결되어 있고, 그 다음 K산업이라고 해서, 특히 문화 콘텐츠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물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약진이란 건 특별한 발전을 보이고 있는 것이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OTT 산업을 통해서 우리나라 K 문화와 K 노래와 K 어떤 그런 음악, 문화, 영화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사업 컨텐츠로 확장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런 경제 성장이 어떤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냐 하면 산업화와 도시화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보다 도시에 살고 있는 비율이 훨씬 많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미 도시화가 선진국 수준까지 이루어져 있는 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상생활도 전국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되어져 있죠. 그래서 KTX 타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2시간 반이면 왔다 갔다 하니까, 그죠? 자, 그래서 많은 과학기술이나 국민 수준이 향상되고 있어요. 그에 만큼 사회 문제도 많아지고 있다. 시험에 꼭 나옵니다. 자, 어떤 사회 문제들이 있냐 하면 주택 부족, 빈곤, 환경 문제, 실업 문제, 고령화 현상, 빈부격차 굉장히 많죠. 그죠? 이런 사회 문제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노동 문제도 같이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의 희생 없이 사회 발전은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런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대우를 아직까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 제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노동자들이 아직까지도 많고, 이런 노동 문제들이 개선되기 위해서 뭐 전태일 분신 사건이나 노동조합 조직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뉴스나 이런 데서 보면 조금 더 우리나라가 더 나아져야겠구나, 더 발전해야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좀 하게 합니다. 그죠? 자, 어쨌든 이런 경제 성장이 가져온 문제로는 사회 문제와 노동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점 시험에 나오니까 꼭 기억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대중문화가 발달합니다. 대중문화의 발달은 사회화가 가지고 온, 산업화가 가지고 온 또 다른 어떤 발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TV라든지 라디오나 휴대폰과 같은 것들이 발전하면서 또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문화적인 혜택도 크죠, 그죠? 그래서 요즘은 유튜브라든지 선생님도 많은 또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 여러분의 얼굴은 볼 수 없지만 또 선생님이 나의 지식을 여러분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영상을 불특정 다수의 아이들에게 올릴 수 있고, 또 그리고 또 그런 아이들이 또 요구하는 필요한 것들을 또 선생님에게 댓글이나 이런 것도 요구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대중 매체들이 더 많이 발달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1960년대부터 텔레비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2000년대 이제 휴대폰이나 인터넷 문화까지로 연결되고 있다라는 거, 그런 걸 우리는 대중문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3단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또 4단원에서, 자, 4단원은 뭐죠? 민주주의에 대해서 배워보겠네요. 그래서 총합적으로 민주주의가 어떻게 자리 잡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